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 서키트 SN팀 소속 권순철 수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기존에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이펙스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그리고 기존 저희 회사 내부망에서 통신하고 있던 에이펙스를 이제 외부에서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개발 서버로 내부망에서 사용하고 있던 23.2 버전의 에이펙스를 지난 세션에 크리스티나 선생님께서 24 버전의 신기능을 발표해 주셨고, 이 기능을 업무에 활용해 보고자 이번 업그레이드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최신 에이펙스 버전을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파일들이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에서는 개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환경은 DB, ORDS 모두 하나의 윈도우 플랫폼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다국어를 사용을 하게 해야 돼서 이 올랭귀지를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지금 시점에 24.2 버전 최신 패치 버전인 다섯 번째 패치가 이 패치셋이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4월 28일 버전으로 최종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패치 씌우는 방법과 설치 문서를 좀 보시면 이게 이제 표준 매뉴얼에서 끌고 온 내용인데요. 총 다섯 개의 업그레이드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다섯 개의 스텝이 있는데 저희는 딱히 QA 환경이 없어서 그냥 개발 서버를 좀 진행을 하고 나중에 이제 추후에 프로덕션에 이 내용을 또 이제 적용을 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두 번째 요 내용은 지금 발표해서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는 개발 환경에서 작업을 선행하는 진행으로 작업을 좀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는 스테이지를 디렉토리를 먼저 구성을 해 주시고요. 아까 그 링크를 통해서 각각의 파일들을 받아서 압축을 해제하시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대상 버전이 이제 에이펙스 24 버전일 경우에 그 ORDS는 24 버전 이상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 버전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리고 패치 파일도 받아서 압축 해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SQL 커맨드 라인 툴은 다운로드 받았지만 제가 아직 사용법이 좀 미숙해서 이번 시연에서는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데모를 좀 진행을 하겠는데요. 제가 요거를 일단 예전에 작업을 했던 거를 지금 작, 영상을 좀 시연을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펙스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DB 관리자인 시스 계정으로 접속을 하시고요. 표준 매뉴얼에 있는 설치 스크립트와 각각의 테이블 스페이스, 이제 이미지 디렉토리를 이 지정을 하고 엔터를 치시면은 이제 SQL 스크립트가 쭉 실행이 되면서 업그레이드 버전의 요소들을 컴파일하게 됩니다. 이제 불필요한 시간들을 줄이기 위해서 동영상 편집으로 중간중간 잘린 영상이 있는데 설치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좀 보시는 거고요. 음, 이 설치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제 스테이지 디렉토리에 ORDS 24 버전, 24 버전을 이제 압축 해제한 것을 이제 새로운 ORDS 홈에
디렉토리를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 쓰던 21 버전이 여기 있고요. 24.4 디렉토리로 변경을 해 주시고, 이 환경 변수에 ORDS 홈을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내용, 여기에선 찍히지는 않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에이펙스 설치가 완료가 되었으면, 아직 완료가 안 됐네요. 이제 완료가 되었으면 에이펙스 퍼블릭 유저의 계정 잠금을 해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입력을 해서 다시 비밀번호를 체인지하는 거를 다시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한글 언어를 설치하는 방법인데요. 로드 언더바 ko.sql이라는 파일을 위치를 파악을 해서 SQL 플러스로 다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경로를 복사해 주시고요. 파일명을 추가로 찾아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가 완료가 되면 아직 설치하는 중이고요. 네,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제 아직 환경 변수에 제가 ORDS 홈을 지정하지 않아서 경로를 세트해주는 과정입니다. 요 이제 새로운 ORDS 홈 밑에 명령어가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 빈 디렉토리를 지정해 주시면 ORDS 설치 과정은 이제 여기에서 준비 과정은 끝났고요.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은 ORDS 21 버전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24 버전하고 명령어가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뭐 와르 파일을 지정을 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ORDS 설정 파일들이 저장되는 디렉토리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인스톨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TNS 리스너를 읽어드려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저는 그 데이터베이스 접속 지정을 해주고 나머지 사항은 동일해서 이제 시스를 계정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검토를 하겠냐라고 이렇게 띄우고요. 저는 이제 HTTPS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2번을 입력을 하고 자체 인증서 그리고 인증서 파일을 찾아서 경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인증서 경로를 입력해 주시고 밑에 PKCS8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키 인증서라고 해서 얘까지 같이 이 경로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정적 파일 위치를 여기에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12번을 입력을 해서 리소스 위치를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에이펙스 디렉토리 내에 이미지 디렉토리를 찾아가 주시고요. 이제 최종 12번을 다시 입력을 해서 이게 이 리소스 위치가 정확히 인식이 되지 않았는데요. 다시 12번을 눌러서 예, 다시 경로를 지정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이 내용이 모두 맞다면 이제 A를 선택을 해서 구성을 하고 ORDS를 설치를 하게끔 그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진행하다가 오류가 한번 떨어지는 케이스를 제가 일부러 만들었었는데요. 이제 어떤 오류라면 이제 기존 사용하고 있던 포트와 충돌이 난다고 해서 이 포트를 이제 강제로 종료하는 방법, 예, 강제로 킬 시켜주는 방법을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PID는 여기 있는 숫자입니다. 숫자를 입력해 주시고, 예, 킬하고 다시 포트가 살아있는지 확인을 해보십니다. 예, 포트가 죽어 있는 거 확인했고요. 기존의 ORDS가 이제 방금 설치하는 과정에서 계정들이 생성된 것들이 있는데 그 계정들을 다시 클렌징 작업을 해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또 ORDS 아까 그 설정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서 컨피그 디렉토리에 뭔가가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그 디렉토리를 다시 초기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4 버전의 컨피그 디렉토리 가서 기존의 인증서 디렉토리를 제외한 나머지를 삭제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그 제가 이제 설치를 진행했던 거를 다시 한번 더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방식대로 하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 해서 이제 포트 번호나 서비스 네임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거랑 동일한데 3번을 여기에서 지정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S를 선택을 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에 이제 HTTPS로 선택을 하고 다시 포트 번호를 8443 또는 443번 쓰는 포트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인증서 경로를 다시 한번 지정을 해주시고요. 네, 이제 키 인증서까지 여기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적 리소스 위치를 지정을 합니다. 이제 12번을 눌러서 해당 이미지 디렉토리를 여기에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A를 선택을 해서 이제 모든 과정이 설치가 완료가 돼서 ORDS 웹서버가 자동 실행이 되는데 이제 그 이 ORDS 서버가 정상적으로 에이펙스와 연동이 돼서 있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서버의 해당 주소, 새로운 포트 번호와 HTTPS 프로토콜로 해당 주소로 접속을 한번 해봅니다. 예, 여기에서 고급 뭐 이런 경우는 고급 클릭해서 안전하지 않음 이렇게 선택을 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그 설치 완료된 에이펙스 새로운 24 버전으로 접속을 인터널 계정으로 먼저 일단 해보겠습니다. 어, 인터널 계정으로 접속해보는 이유는 기존에 그 설치가 돼 있던 것들이 제대로 이제 다 끌고 오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워크스페이스나 스키마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전에 사인아웃 하기 전에 어, 생성했던 유저들이 제대로 살아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인아웃을 하고 일반 애플리케이션 개발했던 애플리케이션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인을 해보시고요. 어, 오래돼서 이제 비밀번호를 바꿔야 되는데 바꿔주시고 접속을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우측 하단에 이제 신규 업그레이드했던 버전과 그리고 여기에
그 헬프에 이제 어바웃을 열어보시면은 그 프로덕트 빌드가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ORDS 버전도 업그레이드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에이펙스가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제 패치를 씌울 건데 이 리드미 파일에서는 리드미 파일을 꼭 읽어줘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내용들과 어떻게 설치를 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꼭 읽어주시고 어, 패치를 씌우는 환경은 저는 이제 윈도우 베이스다 보니까 SQL 플러스를 접속하기 전에 이제 캐릭터 셋을 AL32 UTF-8 캐릭터 셋으로 이렇게 작업하시길 권고합니다. 이 매뉴얼에서는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세션에 캐릭터 셋을 맞춰주시고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고 저희가 그 에이펙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DB는 컨테이너가 DB가 아니기 때문에 어, PDB로 돼 있어서 여기 있는 캣 패치 SQL 파일을 지정을 하고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캣 패치 파일이 이게 이제 컨테이너 DB용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제일 위에 있는 PDB 용도의 설치 파일을 여기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치를 씌워주시면 되고요. 이 패치가 진행이 되고 나면 이 작업이 완료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패치 디렉토리 내에 그 정적 이미지 이미지 디렉토리를 그 기존 이제 저희가 업그레이드했던 에이펙스 쪽에 카피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7번 내용인데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 xcopy라는 이 명령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패치가 다 완료가 되면 이제 xcopy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관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본 디렉토리 경로와 대상 디렉토리 경로를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요. 파일을 덮었을 때 하나씩 덮어 쓰셔도 되는데, 따로 별도로 이제 뭐, 모디파이 한 파일이 아니다라면은 그냥 전체 Y로 하나씩 덮었을 수도 있는데, 전체 덮었을 수 있게 A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제 작업이 쭉 이렇게 복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업그레이드 작업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여기 리드미 파일에서 어, 이제 CDN 요거 내용도 있지만 저희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접속을 해서 아까 확인했던 것과 동일하게 버전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여기 리드미 파일에서는 그 해당 워크스페이스에 접속을 해서 About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아까와 동일하죠. 여기에서 이제 2.5라는 마이너 버전 자체가 이제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이제 뭐 UTF-8 버전으로 진행을 했던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또 SQL로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해당 패치가 적용된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바일 앱이 잘 실행되는지 확인을 할 건데요.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먼저 주소를 접속하시고 앱을 설치를 하면 되는데, 여기 구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안드로이드는 한 번에 이제 설치가 되는데 아이폰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수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아래로 내려서 그 홈 화면에 추가라는 거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앱 명칭을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명칭을 지정을 해서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앱이 설치가 됩니다. 예, 이제 앱을 실행을 해서 다시 로그인을 하면 이번에 이제 푸시 알림을 받기 위해서 구독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하고 세팅을 클릭하시면은 지금은 일단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알림을 받기 위해서 여기 체크박스를 탭하면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되는데 이 과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먼저 앱의 shared 컴포넌트 밑에 애플리케이션 데피니션에 가셔서 어, 여기에 PWA로 가시면은 이제 이게 enable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리제네레이트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PWA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그냥 간단하게 확인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적용을 누르게 되면 다시 모바일 앱을 실행을 하고 이제 구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사용 가능해졌고요. 그 구독 내역을 SQL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QL 커맨드로 가셔서 셀렉트를 해서 해당 테이블을 확인을 해보시면 제가 아까 구독 체크를 함과 동시에 이 테이블에 구독 내역이 자료가 적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0번 앱 아이디에 어드민 계정으로 그러니까 아이폰으로 이제 구독 시청을 하면은 이제 이런 형태의 엔드포인트가 만들어지고요. 이제는 푸시 알림 메시지를 좀 테스트 해볼 차례인데요. 예, 제가 간단하게 이제 스크립트를 짰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화면에서 좀 이렇게 시연을 하려다 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이렇게 PLSQL을 좀 많이 쓸 것 같아서 샘플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해당 큐에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메시지가 하나 쌓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0이라는 거는 아직 전이고요. 다시 조회했을 때 이게 사라진다면은 이미 발송이 된 경우인데 만약에 오류가 발생이 되면은 여기 있는 이 카운트가 1로 올라가게 되고 해당 오류 메시지가 이렇게 뜨게끔 돼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일부러 보여드리는 건데 이 오류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레퍼런스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그 에이펙스에서는 PWA 레퍼런스를 이렇게 공개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이제 좀 참조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오류 코드를 보기 전에 이제 이 푸시 알림 쪽에 가서 뭐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 이제 공통 이슈에 가서 해당 오류 코드를 찾아서 이렇게 내용을 좀 확인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그 내부망에 있는 이 서버는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 프록시 서버를 지정을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컴포넌트 밑에 애플리케이션 데피니션 밑에 프록시 서버에
IP나 URL을 입력을 해라라고 이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찾기 위해서 데피니션에 가셔서 컨트롤 F로 여기 이제 프록시라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 이제 해당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근데 그 저희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망에 있던 것을 어, 별도의 그 방화벽 그러니까 프록시 역할을 하는 서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웹 방화벽에서 이 그 IP를 가지고 이제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 외의 솔루션이다 보니까 웹 방화벽에서 이 서버가 외부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일단 포트와 IP를 풀어준 작업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좀 생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해당 방화벽을 해제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푸시 알림이 어떻게 됐는지 잠깐 확인을 할게요. 아까 어느새 이제 그 11번 시도를 했는데 그 5, 6 메시지가 지금 달라졌죠. 그래서 이게 뭐 2분마다 한 번씩 보내다가 일정 부분 지나면은 먼저 좀 텀을 좀 더 가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분까지 실행을 하는데 이러한 오류로 실패가 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그 레퍼런스를 해보시면은 이제 29024라는 이 오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이제 에이펙스 DB에서는 그 외부로 통신을 할 때 이제 크게 두 가지 요소를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ACL이 먼저 풀어져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HTTPS로 우리가 접근을 할 때에는 그 해당 사이트의 인증서를 그러니까 저희 DB 서버 월렛에 인증서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 작업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들이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Git에서는 또 이제 뭐 오픈 소스를 하나 공개를 했는데요. 예, 들어가 보시면은 그 내용인즉슨 이제 화이트리스트의 대부분의 그 서버, HTTPS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 이제 자동으로 스크립트로 이제 설치를 해줄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공유를 했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제 이걸 확인하다 보니까 이 스크립트는 배시쉘, 특히 뭐 이제 유닉스나 리눅스 뭐 이쪽에서 쓰는 스크립트라서 제가 좀 사용을 하고 싶어서 여기에다가 그 윈도우 서버용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아직 이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좀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좀 내용이 기네요. 예, 여기에서 먼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곳에 월렛 매니저를 실행을 시킵니다. 저희가 이제 월렛을 처음 등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신규로 지갑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전자지갑이라는 이 메뉴에 여기에 전자지갑이라는 이 메뉴 안에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디렉토리를 생성을 하셔야 되고요. 비밀번호를 최초에 한번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증서 요청을 하라라고 이렇게 뜨는데 굳이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이때 당시엔 잘 몰라서 이 지갑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눌렀는데 굳이 이 작업은 생략을 하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인증서를 임포트를 하는데, 이제 임포트를 하기 위한 인증서를 저희가 받아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가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인증서를 받아올 수 있도록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이를 클릭해서 세부 정보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루트 인증서, 중간 인증서, 서버 인증서 뭐 이렇게 있는데요. 필요하신 인증서를 내보내기를 하시면 되고요. 예, 그 인증서를 다운로드할 임시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에이펙스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임시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인증서를 다운로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운로드 됐고요. 그래서 임포트를 할 때 해당 인증서를 찾으셔서 예, OWM 밑에 예, 월렛 에이펙스에 해당 인증서를 선택을 하시면 이제 임포트가 완료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대기 큐에 와서 강제로 이제 푸시를 날릴 건데요. 카운트가 1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메시지가 다른 게 없죠. 이럴 때는 ACL이 추가됐는지 또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ACL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따로 이렇게 좀 표시를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ACL을 에이펙스를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이 계정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기본 ACL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필수적으로 외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인증서를 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ACL을 생성을 해 주실 때 해당 계정 커넥트라는 이걸 먼저 이제 생성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해당 URL에 포트를 어사인 해주겠다는 ACL API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고 나머지 이제 뭐 리졸브 권한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서 또 추가해주는 작업을 하고 커밋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푸시 알림을 보냈을 때 이제 이러한 형태로 아이폰에 푸시 알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내용들을 이제 다 동영상에 다루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PWA 세션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이제 참고를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이제 푸시를 보내는 것까지 좀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좀 다뤘는데요. 여기까지 좀 지루한 내용인데 좀 두서없이 좀 급하게 자료를 작성을 한답시고 했는데 경청해 주셔서 좀 감사드리고요. 이제